또 이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이미지 플랜은 이제 필요할 때만 살짝 보이게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얘를 보였다가 안 보이게 했다가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여기 쇼에 가셔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미지 플랜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 자, 이렇게 보이게 온 오프를 켰다 껐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꼭 그 부분뿐 아니라 이제 지금 우리 모든 데이터는 폴리건이죠. 그래서 여기 폴리건도 마찬가지로 끄게 되면은 이 폴리건으로 되어 있는 그 오브젝트들은 여기서 보이고 안 보이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에 클릭 한 번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얘를 이 이미지 플랜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자, 여기 채널로 가봅시다. 여기 채널. 자, 여기 보면은 몇 가지의 그 창들이 있어요. 채널이라는 곳이 있고 어트리뷰시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모델링 툴킷이라는 곳이 있고 요 세 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한테 좀 많이 헷갈리게 보일 거예요. 자, 근데 우선 여기에 채널 박스로 가서 맨 밑에 보면은 포토샵에 있는 디스플레이 레이어랑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레이어인데, 그래서 내가 어떠한 오브젝트들 이렇게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서 저기 맨 오른쪽 거 클릭을 하면 걔가 속해 있는 레이어를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뷰, 자, 이렇게 클릭을 함으로 해서 걔를 보이게 안 보이게 우리가 설정을 놓을 수 있어요. 즉 디스플레이 레이어를 만들어서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잡아서 추가 그리고 뺄 수도 있지요. 자, 요 이제 몇 가지 오브젝트를 좀 더 만들어서요, 한번 에디팅을 변화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자, 여기에 가서 폴리건 스피어를 또 하나를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얘를 자, 요 그 곡을 바깥쪽에다가 자, 이렇게 갖다 놓고요. 갖다 놓고 자, 스케일을 좀 작게 줄여서 자,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놔 보세요. 그래서 반쯤 얘네가 겹치게 우선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냥 스피어죠 뭐, 그죠? 그런데 자, 얘한테 아까 우리가 이 고글에 주었던 DX11을 얘한테도 한번 줘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맨 밑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것은 새로운 컬러를 주려고 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이미 있는 컬러를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밑에서 여기에 보면은 DX11 쉐이더가 이미 되어 있잖아요.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그것을 주시면 자, 이렇게 똑같은 머터리얼을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자, 오브젝트를 스피어를 만들고 자, 얘를 자, 위치를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갖다 놓고 네, 얘를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나름의 이제 그 얘 미니온 특유의 요 주변에 있는 것을 만들어서 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자, 이미 우리가 재질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밑에서 두 번째, 그러면은 이미 여기 DX11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또는 여기 아까 하이퍼 쉐이드 열어서 여기에 있는 재질을 미들 버튼으로 여기다가 떨구셔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해서 얘네를 카피해서 컨트롤 D 카피해서 자, 요 주변에다가 프론트 뷰에서 하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컨트롤 D 복제해서 예. 물론 이렇게 일일이 저기 콩 심는 것처럼 갖다 놓는 건 아니지만 자, 우선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겨우 둘째 날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모델링의 느낌에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아마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걔네를 저희가 필요한 만큼 네. 컨트롤 D 복제해서 갖다 넣어 놨어요. 자, 이제 여기 옆에 보면요. 지금 이제 띠를 우리가 나름의 그 기본 디폴트 모델로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지금은 눈에 가려져서 괜찮은데 어떤 분은 얘가 이렇게 이제 튀어나와 보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우선 제일 쉽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 우선은 탑 뷰에 가셔가지고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페이스 컴포넌트 모드로 바꾼 다음에 내가 필요 없는 그 예, 폴리건을 선택해서 우선 딜리트만 해 주셔도 자, 여기 가운데 이제 이렇게 삐져나오는 것을 없앨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는 여기 이렇게 그 고글 옆을 보시면 그 나름의 그 단자 같은 게 있잖아요. 요 단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시계의 그 연결 부위 같은 곳. 자, 요 오브젝트를 또 따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위치시켜 주시면 또 예, 좀 더 편하게 이게 그냥 이렇게 뚝 그 지금의 느낌보다는 좀 더 디테일을 우리가 추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너무 복잡한 모양 말고요. 자, 여기에 가시면은 폴리건 자, 요 많은 것 중에서 우선은 실린더를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실린더를 하나 생성을 해서 자, 이쪽 자, 고글의 좌측에다가 위치를 시켜 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는 자, 또 여기에 옵션 자기 자체적인 옵션을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레디어스를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높이도 자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자 subdivision height을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예, 조절을 자 몇 개 정도를 줄까요? 자 여기 옆에 맞추기 위해서 아까처럼 6개를 주지요. 그리고 아까 얘를 할 때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또 1번, 3번, 1번, 3번. 자, 누를 때, 자, 이 스무스가 먹으면서 모양이 또 바뀌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는 한번 각자 한번 해보세요. 엣지를 선택해서 또 줄여주고 그 형태감을 자, 이런 굴곡면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주었던 분리는 여기에도 또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천천히 제가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한번 아까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면을 앞부분을 여기는 따라하지 마세요. 구멍을 뚫고 엣지 모드에서 더블 클릭하면은 요 앞에 동그란 부분만 자기가 자동으로 선택되죠. 그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그리고 요 파란색 화살표를 이용하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면을 비교적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3번을 눌러보면 자, 이렇게 3번을 눌러보면 나름의 약간 엉성하지만 나름의 입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네요. 그죠? 그 상태에서 여기 그 페이스 모드로요. 페이스 모드로 요 위에 페이스만 두 개를 선택해서 밑으로 약간만 내려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얘를 페이스 모드에서 자, 요 위에 면만 두 개를 선택해서 자, 밑으로 약간 내리면 자, 나름의 입을 우리가 이제 그 입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겠네요. 물론 꼭 이거는 페이스만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이렇게 입을 간단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나중에 엣지를 조절을 해서 웃는 모양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이번에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작업을 해놔서 편하게 되시니까
여기 부분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 보면 시미터리라는 곳이 오프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를 클릭을 해서 자, 여기를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오브젝트의 자, X축으로 또는 이 오브젝트가 정확하게 원점에 있을 때는 월드의 X로 해도 결과는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 월드 X든 오브젝트 X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이번에는 자, 이 페이스 모드에서 이 끝에 한쪽 면만 자꾸 움직여 보면 자, 이렇게 다른 면의 면은 자동으로 이제 얘가 한쪽만 움직이는 데 따라서 쫓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그러면 시미터리가 꺼지면 다시 오프를 하면 한쪽만 선택해서는 한쪽만 움직이겠죠. 근데 이 시미터리를 키면 그러니까 꼭 X로만 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X 방향으로 대칭적인 그죠? Y축으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Y축으로 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어느 때 오브젝트로 놓습니까? 어느 때 월드로 놓습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은 아마 월드로 놓는 게 여러분들이 아웃핏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미터리를 쓰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두 개 선택할 것을 하나만 선택해서 작업을 하면 되니까. 그죠? 한쪽만 돼요? 잠깐만요. 자, 예를 들어서 엣지도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조절이 가능하지요. 자,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요 사이에 여기 사실 우리가 입이 그 필요한 부분으로 인해서 요 사이에 엣지를 하나 더 넣어주게 되면 그죠? 그리고 또 여기 입술을 통하는 여기에 엣지를 하나 더 넣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한 그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단 이 엣지를 넣는 것은 얘가 시미터리를 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양쪽이 같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자, 그래서 자, 우선은 여기를 엣지 모드에서 이쪽에 하나 여기 입술 쪽에 하나씩 엣지를 더 추가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썼던 커넥트를 이용하는데 이번엔 세그먼트를 1로 놓고 자, 여기 이쪽에 하나를 추가합니다. 추가했고 그 다음 이 입술 쪽에도 자, 요 커넥트를 다시 이용을 해서 자, 여기 이 돌아가는 엣지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해서 추가를 더 해서 요 형태를 좀 더 그럴듯하게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웃는 입으로 그러니까 요 우리로 치면은 요 입 가장자리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에 여기 그 다음에 이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익스트루드 된 것에 하나를 더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익스트루드를 2번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아까 그러니까 방법은 꼭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 형태를 엣지를 움직여도 보고 또는 벌텍스를 에디팅을 하시면서 그 형태를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미터리가 어떤 때는 편하고 또 어떤 때는 꺼야 또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맞추셔서 작업을 하시면 그리고 요 벌텍스나 엣지를 선택할 때 뒤에 이 뒤통수나 그쪽에 그 엣지나 벌텍스가 선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데이터가 많으면, 엣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작업하시기에 형태 잡기가 둥그스름하게 그냥 다 갖다 놓으셔도 되지만, 얘를 컨트롤 D에서 우선은 밑에 부분 이빨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려서 밑에 부분의 이빨도 얘네를 각각 꼭 모양이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죠? 이렇게 해서 이빨을 밑에도 넣어줍니다. 듀플리케이트하고 약간씩 돌려줘서 이제 이런 이빨 모양이 됐죠? 또는 이 이빨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 네. 자, 그러면 이제 얘를요, 요 이빨 몇 개 한 것을 이 반대편에, 물론 이걸 직접 그냥 아까 얘네 옮긴 것처럼 심어줘도 되겠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를 전체를 Shift 누르고 이빨만 다 선택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이빨만 다, 자, 얘를 Shift 누르고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빨을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이빨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리고는 자, 이빨을 다 선택합니다. 이빨 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 단축키를, 자, 컨트롤 G라는 것을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컨트롤 G. 자, 그렇게 되면은 얘네가 센터가 이 중앙으로 오면서 한마디로 그룹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얘네로 그룹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복제를 해서 원하는 곳에 놓고 전체를 이제 그룹을 만들어 보시죠. 아니, 그쪽으로 하셔도 되는데, 한번, 그러면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룹으로 만든 다음에, 자, 요거를 요 반대, 아무래도 이제 대칭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에디트에 가서, 우리가 아까 듀플리케이트는 써봤죠? 컨트롤 D. 근데 요번에는 듀플리케이트 스페셜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듀플리케이트 스페셜이에요. 거기 옵션을 열어봅니다. 듀플리케이트 스페셜에 옵션을 열어보세요. 자, 한번 열어보세요. 듀플리케이트 스페셜이라는 옵션을, 에디트에 듀플리케이트 스페셜 옆에 옵션을 한번 열어봅시다. 자, 얘는요, 카피를, 즉 그냥 복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인스턴스라는 것을 복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나중에 만약에 오크가, 아니면 뭐 벌, 아니면 많은 뭐 수많은 것들을 할 때는 그걸 카피를 해가지고는 컴퓨터가 감당을 못해요. 그때는 인스턴스, 즉 분신, 허상을 만들어서 데이터는 있는데 컴퓨터가 좀 덜 힘들어 보이게 그렇게 허상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선은, 자, 요번에는 지금은 카피를 쓰도록 할게요. 인스턴스는 나중에 배우고요. 자, 창이 자, 에딧. 이거는 아무것도 눌리지 마시고 눌러주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사실 여기를 쭉 돌리는 것도요. 그게
나름의 그 시계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몇 각도마다 하나씩 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것처럼 얘도 또 이거의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은 우선 트랜슬레이트 로테이션은 다 00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만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이에요. 자, 여기가 무슨 축이라고요? 이게 무슨 축이라고요? 그렇죠.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Z축이에요. 그래서 X축의 스케일만 마이너스 1로 놓고 넘버 카피는 1로 해놓으시고 이제 어플라이를 해보시면 아마 요렇게 모양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그대로 그 반대편으로, 단 이건 그룹을 했기 때문에 그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카피가 됐어요. 한번 여기를 마이너스 1로 어플라이. 자 여기 보면은 이게 그룹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기가 엉뚱한 데에 있었네. 그죠? 원래 위치, 그러니까 퍼스펙티브로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앞에서 봤을 때는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엉뚱한 부분을 해서 배치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인체를 만들 때라든지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듀플리케이트 스페셜을 이따금씩 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빨을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사실은 미니온을 만든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새로운 그 기능들을 우리가 익혀봤죠. 우선은 머터리얼을 주는 방법, 그 다음에 텍스처를 입히는 방법, 그 다음에 DX11이라는 쉐이더를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 DX11이 뭔지는 제가 금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엣지를 추가할 때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커넥트를 썼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몇 개를 더 추가하겠다, 이렇게 이제 옵션을 조절하는 거 했고, 그 다음에 또 익스트루드를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쓰고 있어요. 익스트루드. 그래서 얘는 꼭 면만, 베이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엣지도 이렇게 선택해서 주로 그 형태적인 거에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요거를 썼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뭡니까?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미터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여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시미터리를 이용하면 그 좌우 대칭이 형태를 만들 때 편하죠. 그리고 지금 방금 이렇게 그 듀플리케이트 스페셜 요걸 이용할 때도 지금 보면 사실은 좌우 대칭을 이용한 거예요. 좌우 대칭. 근데 이제 거기서 트랜슬레이트과
그 다음에 로테이션과 이 부분은 그대로 디폴트로 놔두고 스케일에서 X축만, 그죠? 스케일에서 X축만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적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뭐 여러분들 그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할 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X축, Y축 해서 서로 대칭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배웠었을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X축에 여기 마이너스 1이라면 네, 기준을 해서 반대 대칭되는 곳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스케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 줬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미니온으로 기본 형태를 우리가 잡아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아까 이제 DirectX 11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나중에 그 움직이게 하면서 어떤 아웃풋을 만들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쉽게 얘기해서 동영상을 만드는데 그때 이 컴퓨터가 마야가 렌더링이라는 단계를 거쳐요. 렌더링. 모든 그 그래픽 툴은 렌더링이라는 것을 거치는데 이 렌더링이라는 것이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빨라졌냐면 그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옛날에는 컴퓨터에 CPU가 그 렌더링을 했다면 지금은 그래픽 카드가 주로 렌더링에 관여를 하는 시기로 오고 있어요. 왜냐면 그 빠르기 정도가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냐면 그래픽 카드랑 CPU랑 차이가 한 200배 차이가 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제 아직은 과도기긴 과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이 실시간에서 어떠한 결과물을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환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DX11이라는 그 쉐이더는 아직도 과도기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렌더링이 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을 이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하는 쉐이더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V-Ray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 렌더링을 할 때는 이 DX11은 사실 쓰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또 차후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데도 머리카락을 몇 개를 간단하게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 이빨을 만든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어렵게 뭐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자,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또 똑같은 방법으로 자, 큐브를 박스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박스를 만드시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서브디비전이라는 그 형태적인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느껴지시겠는데 1번, 3번을 누르면은 자, 이 큐브는 저번 주에도 이어서 봤지만 이렇게 동그란 느낌으로 구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 위에 페이스만 선택을 해서 페이스만 이 오브젝트의 윗면만 페이스를 선택을 하고 자, 잠시만요. 자, 요 페이스의 윗면만 페이스를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길게 자, 이렇게 뽑아 봅니다. 그리고 3번을 눌러보면은 뭐 그냥 길쭉한 이제 쌀 모양이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그때 얘를 스케일을
스케일을 줄이면 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약간 원뿔 같은 느낌의 모양이 되겠죠, 그죠? 자, 지금 뭘 만들려고 하냐면, 자, 요 이제 머리카락에 대한 부분을 물론 꼭 요 모양으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자, 머리카락에 대한 느낌을 얘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요. 자, 이때 자, 요 상태에서 얘를 지금 머리카락 특유의 이렇게 이제 굽어진 느낌으로 만들려면, 자, 이때 이렇게 보면 여기에 엣지가 없으면은 쉽게 얘기해서 얘가 구부러진 느낌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나는 약간 한쪽으로 구부러뜨리고 싶은데 이렇게 엉뚱한 모양이 돼요. 벌텍스를 잡을 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아까 편하게 쓰셨던 시미터리를 지금 시미터리가 체킹이 돼 있구나, 오프로 해야겠다 해서 끊으시면은 자 이렇게 좌우 대칭에 대한 느낌이 이제 꺼져요. 자 어쨌거나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중간에 엣지가 이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얘를 엣지 모드에서 커넥트 사용해서 엣지를 추가를 한 3개 정도만 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3번을 눌러보면 자 요런 그냥 이런 형태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아요. 단 이제 얘를 벌텍스를 잡고 자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면 이제 나름에는 그죠? 엣지가 있음으로 해서 자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머리카락을 만들어 준다 생각하고 그리고 스케일도 조절을 해서 이제 머리에다 몇 가닥을 심어 주죠. 물론 이제 색깔은 아까 만들었던 블랙 컬러 주고, 자, 물론 이제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만들어서 심지는 않아요. 얘는 다행히 몇 가닥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이 방법을 쓰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꼭 세이브 하시고